초등학생까지는 5급까지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5급까지의 한자가 1006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면은 1000자 정도의 한자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복잡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국어의 시작이 곧 한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연구소 여러분 안녕하세요. 혐한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을 한국에서 한국어로 출판을 했고 일본에서 일본어로 출판을 했고 유튜브 신작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작가라고 합니다. 몇 해 전에 한국어 키보드 입력이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SNS에서 좀 화제가 되면서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SNS에 쓴 글들이 있거든요. 그것 좀 소개해 볼까요? 한국어가 압권, 한글 문자가 눈앞에서 조립되는 모습이 기본적으로 현대 한국어는 한글 표기가 줄이어서 한자 변환 기능이 발달하지 않았고 한 글자 한자 변환 그런 의미에서 일본어가 더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구글 한국어 입력은 문자 그대로 조립 입력입니다. 모음의 아는 이에 점을 더하는 느낌, 익숙해지면 편리하다. 일본어 입력은 정말 어렵네요. 사진은 구글 일본어 입력팀이 개발한 스탠다드한 일본어 입력 키보드. 일본어 키보드는 난해해서 힘들다. 일본어 타자기를 사용한 마지막 세대로서 현대의 일본어 입력 기능은 과학의 승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이러한 글들이 달렸습니다. 좀 요거를 보려면은 타자기로 넘어가야 돼요. 일본에서 어떤 타자기를 사용을 했는지, 컴퓨터가 없었을 때 전자문서 입력이 불가능했던 시대에 사용했던 타자기를 보면은 한자가 얼마나 불편한 글자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일본어 타자기입니다. 한자를 같이 입력할 수 있는 타자기인데 이게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 1000자 정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좀 큰 거는 2000자 정도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좋아 타자기지 정말 몇천 개의 한자를 찾아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거의 인쇄 수준이죠. 이러한 타자기는 좀 일반적으로 사용한 타자기는 아니고 관공서나 특별한 경우에 문서 작성을 할 때 사용한 타자기였고 일반적으로는 일본어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로마자를 일본어 발음 그대로 쳐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죠. 요즘은 뭐 컴퓨터 자판을 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한자는 한계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직접 입력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보이는 대로 그냥 쓰면 되잖아요. 날짜를 한번 써볼까요? 오늘은 4월 4일입니다. 일본어로 쓰게 되면은 좋아를 쓰고 한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음이 나는 글자를 쓰고 그 발음이 나는 글자를 쓰면은 그 위에 한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한자를 선택을 해야 돼요. 중국어도 똑같습니다. 발음 나는 거를 로마자로 우선은 써야 됩니다. 니하오 써볼게요. 니하오 치면은 니하오에 대한 한자가 나오죠.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한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니하오 선택을 해서 이렇게 쓰는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뜨고 바로바로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빠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 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그 발음을 쓰고 발음에 해당하는 한자가 수십 개가 쫙 뜹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고르는 게 또 힘들게 되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이게 아무래도 한자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자는 곧 일본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초등학생 사전에 나오는 한자가 5000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교육부에서 초등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한자를 3000자로 정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 3000개의 한자를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자 검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책을 또 준비해서 왔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 한자 책이에요. 요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책은 아니고 한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만든 책인데 이게 10급부터 1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급부터는 준 2급, 2급
1급, 준 1급, 1급 이렇게 올라가서 총 12단계의 책이 있는데 초등학생까지는 5급까지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5급까지의 한자가 1006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면은 1000자 정도의 한자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복잡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국어의 시작이 곧 한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는 한자가 그러니까 언어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일본어로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인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글자 한자로 어떻게 써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한국어예요. 한자로 쓸 수 없는 순 한국어 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한자로 어떻게 써요?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외국어인데 영어인데 그거 한자로 어떻게 써요? 라고 묻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입국할 때 예전에는 입국 카드를 썼었잖아요. 입국 카드를 쓸 때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자로 이름을 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인데 뭐 아무래도 한국도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로 이름을 쓰는 난을 만들었겠지만 외국인인데 이름을 한자로 써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만큼 일본인들이 한자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증거죠. 이제 한자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디지털 문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쓰지 못하는 거죠. 일단 한자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지 않다 보면은 못 그리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민수의 얼굴을 그린다. 근데 민수 눈 밑에 점이 있었던가? 점이 하나였던가? 두 개였던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글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쓰는 기회가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컴퓨터로 쓰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쓰거나 발음만 쓰면은 한자가 뿅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만 하면 됩니다. 선택만 하고 쓰지는 않다 보니까 쓸 수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중국하고 일본에서 디지털 문맹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중국인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정말 간단한 한자를 써봐라 직접 종이하고 펜을 줬어요. 그런데 다들 못 쓰는 거예요. 자신들도 놀래요. 내가 이걸 못 쓰다니.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아무래도 한자의 또 다른 문제점, 한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국가가 많이 있죠. 한자를 쓰는 나라들은 다들 한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중국은 1960년대 그리고 1977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한자를 간략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간자체가 된 거잖아요. 중국은 한자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렵다고 간략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중국 스스로가 중국어가 어렵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증거인 셈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일본도 똑같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메이지 정부가 20년 동안 한자를 없애고 로마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어를 표기하게끔 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당연히 실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1945년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알파벳을 이용해서 일본어 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시는 문서가 그 당시에 사용했던 문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어 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역시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는 한자가 빠지게 되면은 힘들어요, 알아보기가. 그래서 옛날 문서들 보면은 히라가나로만 쓴 문서들이 가끔씩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읽을 수는 있는데 정말 내용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발음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맥도날드도 마크도나루도라든가 마자, 파자, 브라자 뭐 발음도 안 되는 식으로 될 정도로 발음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어의 특징이 동음 이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히라가나로만 쓴다. 알파벳을 이용해서 뭐 일본어를 작성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겠죠.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문자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가 가장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문자가 한자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자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자에다가 히라가나, 카타카나
한자까지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본어를 처음 배울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포기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좀 일본어는 초심자가 다가가기에는 문자 체계 때문에 벽이 높은 그러한 문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일본 한자가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일본의 책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쯤에 출판된 책하고 지금 출판된 책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출판된 책이 한자의 수가 급격히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옛날 책들 보면은 조사 빼놓고는 모든 단어가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책들 보면은 그러한 한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히라가나로 쓰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한자라던가 아니면은 주로 많이 사용하는 한자 뭐 이러한 것들은 그냥 간략하게 히라가나로 한자 생략하고 쓰는 분위기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에서도 책에서 한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도 일본 한자가 어렵고 비효율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80년대 때 한자 전용 운동이 일어나서 한자가 사라지고 한글 전용으로 바뀌게 됐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자를 버리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지만 100년 전부터 100몇십 년 전부터 노력은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게 아무래도 히라가나의 한계가 있어서 실패를 한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글,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한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자에서 벗어난 또 다른 나라가 있죠. 베트남.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프랑스의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로마자를 사용을 해서 한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자를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세종대왕님 덕분에 라고 저는 단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사회가 들어서면서 한글이 굉장히 빛을 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도 먼저 한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한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대왕님 덕분에, 만약에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한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겠죠. 그러면 한자 속에서 지금 일본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보급됐기 때문에 한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야기해놓고 보니까 아무래도 한자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의 한글이 우수하다는 거죠.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우리의 한글 덕분에 우리가 댓글을 쓸 때도 한자를 이용하지 않고 정말 간편하게 빠르게 타자를 칠 수가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댓글로 좋은 우리의 한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